안녕하십니까. 랜맥스 부동산 개발 연구소 장계황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부동산 개발에 관련한 전반적인 한번 공부를 함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전문적인 개념보다도 여러분들이 재테크 관련되거나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죠. 뭐 이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부동산을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라, 저상고주, 뭐 이런 어떤 제목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저상고주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 다른 개념이 아니고, 낮은 쪽에는 상가를 지어야 되고 높은 쪽에는 조망권을 이용한 하나의 그 주거 시설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리즈로 아바타 경영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바타 경영학이 뭐냐면은 먼저 뭐 우리가 인구 구조가 되게 많이 바뀌었죠. 지금 현재 베이비 부머 세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개념은 1955년도부터 63년도에 태어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국 인구 중에서 가장 두꺼운 층이죠. 한국 전쟁 이후에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는데, 이 베이비 부머 세대는 사회적 엄청난 혼란을 사실 갖고 오는 세대예요. 인구가 워낙 두꺼운 층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옛날에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교실이 모자랐어요.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직장을 잡을 때는 갑자기 지금처럼 그 전까지는 사람이 없어서 날렸는데, 이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부터 직업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또 한 가지는 뭐라니까, 이분들이 결혼을 하면서 뭐가 생기죠? 결혼을 하니까 주택 문제가 갑자기 또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지금 현재는 이 베이비 부머가 바로 뭘 하는 시대라면은 이 베이비 부머가 은퇴를 하는 시기입니다. 베이비 부머가 세대가 은퇴를 한다라고 하는 건 사회에 또 다른 이 변화를 갖고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한다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퇴라고 하면은 은퇴를 하게 되면은 매월 들어오던 통장으로 돈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과연 그랬을 때에 뭘 먹고 살 것인가? 우리가 백세 인생 얘기를 합니다. 백세 인생이, 준비된 백세 인생은 행운이지만은 준비가 안 된 백세 인생은 때로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 은퇴자가 많아짐으로써는 나타난 현상, 사회적 현상은, 은퇴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갈 곳이 없으니 어떻게 되죠? 매일 다 산에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뭐가 많이 늘어났어요? 아웃도어 시장이 엄청 커지고 아웃도어에 관련된 상품들이 엄청 많아진 걸 잘 알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과연 이 은퇴자들이 어떻게 이 경제 활동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뭐 가장 간단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누가 돈을 벌면 되죠? 내 대신에 누가 돈을 벌면 됩니다. 즉 아바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바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시장에 관련돼 갖고 얘기를 한번 이렇게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바타 경영학이라고 하는 건 변화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변화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인식을 해야 돼요. 다시 해서 종래 이론을 쓴 찰스 다윈,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찰스 다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류의 진화에 대한 결론은 강한 종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남아요? 변화에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억년 전에, 엄청 오래 전에 공룡이 살았잖아, 그죠? 공룡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지금 오늘날 그 강한 공룡이 남아 있습니까? 강한 자가 다 죽었어요. 그럼 그 시절에 같이 살던 동물 중에 지금 살아남은 동물이 몇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펭귄입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에 칠레에서 이 펭귄이 하나가 화석이 발견이 됐죠. 키가 얼마요? 1m가 조금 넘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공룡 시대의 펭귄은 1m가 넘었습니다. 지금 펭귄 키가 얼마야? 30cm가 채 안 됩니다. 빙하기를 거쳐오면서 스스로 몸을 줄여갖고 변화에, 기후변화에 적응한 펭귄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진화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면 강한 종자가 살아남지 않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과거의 같은 농경사회나 산업사회나 지식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감성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변화의 시대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이 변화에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 변화를 읽어야 됩니다. 우리 뭐 이런 얘기 하나 할게요. 한국 수출품 중에서 여러 가지 1위를 하고 있지만 드라마가 대장금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겨울연 같은 뭐 엄청난 히트를 치고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과연 제가 항상 늘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물어봐요. 왜 한국 드라마가 강하느냐? 한국 드라마가 왜 외국 사람을 좋아하느냐? 이런 물어보면은 사실 뭐 답을 잘 못해요. 뭐 결론적으로 한국 드라마의 성공 비력은 제가 답을 드릴게요. 쪽대본에 있습니다. 쪽대본이 뭔지 아시죠? 쪽대본에 미국 드라마를 예를 들을게요. 미국 드라마는 30회를 찍는다면 1편부터 30편까지 모든 시나리오를 한꺼번에 써놓고 그걸 쫙 촬영을 해갖고 이렇게 방영을 매일매일 해줍니다. 근데 우리 드라마는 안 그래요. 우리 드라마는 앞에 기초만 잡아놓고 뭐 오늘 찍어야 될 것 같으면은 어제 이 작가가 때로는 대본을 쓴다라고 하는 거지. 그걸 쪽대본이라고 합니다. 엄청 탤런트와 배우는 피곤하지만은 그 쪽대본을 쓰는 게 왜 그러느냐? 늘 보면은 시장의 반응을 봐가면서 이 대본에다가 모든 것들을 이 시장의 반응을 기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변화되는 반응을 그대로 집어넣어 갖고 드라마를 만드니까 재밌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가끔 가다가 이유도 없이 그냥 며느리를 어디로 보내죠? 하차시켜야 되겠다. 인기가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차시키는 거예요. 하차시키는 방법 잘 알잖아요. 미국에 갑자기 뭐 하죠? 이렇게 뭐 유학 보내기도 하고 암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새로운 사람들을 집어넣어 갖고 스토리를 새로 끌고 가는 시장의 반응을 봐가면서 뭘 한다. 이거는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냐? 이 가치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변화가 돼 있어요. 옛날에는 어떤 가치였죠? 열심이라고 하는 가치예요. 지금은 어떤 가치예요? 지금 열심이라고 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게 열심히 하라고 저 안 합니다. 누구 보거나 잘 하라고 합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가치는 우리가 언제 열심이라는 가치였냐면은 농경사회나 산업사회 때에 우리 어른들이죠. 지금 산업사회 주역들이 지금 이제 베이비부모 세대 끝자락인데 이때까지는 열심이라고 하는 가치가 최고였죠. 농경사회는 뭐 특히 누가 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느냐가 소출량을 늘리고 줄어들고 하는 그런 어떤 척도가 됐죠. 근데 이 농업사회라고 하는 이때는 우리가 이제 뛰는 놈의 사회예요. 열심이라고 하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죠. 근데 이 가치가 언제 허물어지게 되냐면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허물어지게 됩니다.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은 나는 놈의 세상이에요. 나는 놈이라고 하는 것은 노하우를 가진 놈이에요.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 노하우 갖고 다 먹고 사는 거예요. 뭐 특히 뭐 좀 나쁜 예로 옛날에는 건설부 같은 데서 정보를 빼갖고 부동산에 투기를 하게 되면 엄청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노하우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나는 놈들이죠. 근데 이 지식 정보화 사회로 넘어오면서 다 깨집니다. 그런 것들이. 즉 다시 얘기해서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아까 노하우의 보편화를 갖고
오게 되죠. 모든 노하우가 어디로 들어가죠? 모든 노하우는 컴퓨터 속으로 들어갑니다. 데이터베이스화 돼갖고 누구나 그걸 컴퓨터를 검색을 통해서 노하우를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식 정보화 사회에 들어오면서 노하우는 더 이상 가치가 없고 노웨어 시장이라고 해요. 그 내가 원하는 정보가 가장 좋은 정보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몰라갖고 못 써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웨어, 그게 어디 있는지 안다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그거를 갖고 뭘 하죠? 내 걸로 만들어갖고 남의 노하우를 내 걸로 쓴다 이거죠. 그런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으로 왔는가? 감성사회로 왔습니다. 감성사회는 노는 놈의 세상입니다. 노는 놈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쉽게 표현하면은 가수가 노래 제일 잘하는 가수가 가장 인기 있는 가수가 아닙니다. 강남스타일의 싸이를 잘 알죠. 싸이가 대한민국에서 노래를 제일 잘합니까? 안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이는 가장 세계적인 가수가 됐다고 하는 거죠. 전형적인 노는 형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노는 형의 인간으로 최고의 사람을 누구로 쳐요? 스티브 잡스를 칩니다. 스티브 잡스는 뭐 이 휴대폰에 관련, 이 휴대폰이잖아요. 휴대폰에 관련돼 갖고 뭐 별로 노하우가 없어요. 통신 기술도 없습니다. 애플이 갖고 있는 전화기 속에 있는 통신 기술의 67%가 삼성과 LG의 기술이에요. 지금 그 노하우가 없이도 노웨어를 통해서 삼성과 LG 기술이 통신 기술이 가장 낫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이 깡통 속에다가 삼성과 LG의 통신 기술을 집어넣고 인텔의 인터넷 기술을 집어넣고 사진기 기술을 집어넣고, 죄송하지만 아이폰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이 하나도 없어요. 노하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깡통 속에다가 뭐를 넣느냐 게임이죠. 이번에는 가끔 애플이 뭘 넣었다, 삼성을 뭘 넣었다, 그거 게임인 거예요. 그거를 잘 하는 사람이 가장 세계를 지배하더라. 너는 형의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소비자의 심리를 가장 잘 읽어갖고 여기다가 이런 형태의 이런 기능들을, 노하우를, 남이 가진 노하우를 갖다 집어넣어갖고 융복합했을 때에 이게 최고의 가치가 있더라. 이게 바로 가치의 변화의 시장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아바타 경영학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구 구조가 먼저 변화를 갖고 왔고, 두 번째는 어떤 변화죠? 사회가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이 많은 변화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것인가? 그 변화 속에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즉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이 사회를 나타나고,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에 이 바로 아바타를 만들지 않으면은 나머지 100세 인생은 저주가 된다. 우리가 100세 인생이 행운이 되는 걸로 만들려고 하면은 적당한 아바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아바타 경영학을, 아바타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을, 실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산이 하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이 80살의 강원도 정선에 예를 들어 땅이 100만 평 있다고 칩시다. 엄청 부자죠. 부자입니다. 자산상 엄청 부자예요. 그럼 80 먹은 노인네가 그 산을 갖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세금을 현금으로 내는 수밖에 없어요. 자산만 갖고 있다 이거죠. 그냥 나는 그 몇백억 되는 사는 자산은 없지만 1,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자판기를 3대를 샀다고 칩시다. 그 자판기를 고속버스 터미널에다가 놓게 되면은 나는 유튜브 방송을 하던, 술을 먹던, 밥을 먹던, 책을 보던, 밤에 놀고 있는 사이에도 나의 아바타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뭘 하고 있죠? 계속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우리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아바타를 뭘 만들어 놨나 이거죠. 이미 60대가 돼갖고 아바타를 만들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60대부터는 아바타를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아바타 이론인데, 이런 아바타 경영학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여러분들의 능력인데, 자기 환경을 갖고 아바타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죠. 창조주 위에 누구죠? 건물주라고 하죠. 내가 건물만 하나를 젊어서 만들어 놓으면 늙어서 임대료만 받아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나의 아바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모으고 모아라. 쓸데없는 것도 때로는 테마 박물관을 만들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세계 여행을 막 다니면서 뭐 예를 모자를 하나를 사왔다 칩시다. 그럼 뭐 멕시코 전 세계에 있는 모자 다 모아갖고 사람 많이 다니는 유원지나 이런 데다가 싼 땅에다가 가건물이라도 하나 지어갖고도 쫙 전시해 놓으면 뭐가 돼요? 모자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받게 돼요? 입장료를 받죠. 그거 갖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다 아바타라고 하는 거죠. 자기 환경과 여건에 맞는 아바타를 만들면 됩니다. 잘할 수 있는 것에 매진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글쟁이잖아요. 작가니까 밥 먹고 할 수 있는 게 책만 쓰는 거예요. 뭐 받아요? 일세만 받아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잘 만듭니까? 저작료를 갖고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아바타라고 하는 거죠. 남이 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해라. 이런 뭐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한 거죠. 옛날 무인도 같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죠. 예를 들을게요. 무인도에다가 토끼 앙컷 수컷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칡나무 많이 심어 놓으세요. 1년 뒤에 가면 토끼 몇 마리예요? 셀 수가 없어요. 토끼 번식력이 강해갖고요. 그물만 갖고 엽총 갖고 와서 잡아갖고 토끼 음식점 하세요. 그럼 돈 벌 수 있어요. 이런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통해서 아바타는 뭐 토끼가 아바타죠. 토끼는 번식력이 강하니까 가만히 둬도 지네가 그냥 계속 번식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잡아갖고 팔기만 하면 돼요. 뭐 이런 어떤 아바타. 목을 잡아라. 뭐 청계산과 막걸리 이래야겠는데, 청계산에 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엄청나게 등산객이 많죠. 막걸리 한 잔 누구나 뭐 2,000원 주고 먹습니다. 거기에다가 목 하나만 잘 잡아놔도 이게 나의 목이 아바타가 됩니다. 나중에 힘이 없으면은 그 자리에 전세 줘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불법이가 아니고 이런 문제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가운데 서라. 재혼 전문, 뭐 렌트 산업. 무슨 얘기를 하니까 뭐 내가 임야 같은 게 있으면 그 임야를 담보로 해서 뭘 하죠? 은행에서 돈을 빼서 뭐 예를 들어 정수기를 뭐 500대를 삽시다. 정수기 500대를 갖고 뭐 하겠어요? 다 이렇게 렌트한다 이거죠. 렌트비 받아갖고 이자 주고 남는 거를 갖고 쓰는 거죠. 그런 게 나의 또 다른 아바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가운데 서 갖고 재혼 전문 같은 게 아니라 요즘 이혼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뭐 그게 없이 뭐 이렇게 큰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인맥이 나의 아바타가 되는 뭐 이런 쪽도 우리가 생각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바타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인구 구조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오는 건데, 나이가 들어서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없을 때 내 대신에 돈을 버는 이 개념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갖고 상품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부동산 개발론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아바타를 만들 것인가, 이게 큰 돈이 있어갖고 뭘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강의하는 게 MD, 머천다이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머천다이저가 되라. 그래서 멋진 MD는 자기 자본 없이도 부동산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브를 통해서 어떤 아바타 경영을 통해서 나의 아바타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런 아바타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만드는 걸 갖고 여러분들하고 오늘부터 지속적으로 만나서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